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TQ소프트라고 하는 앱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유통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임대식 지호라고 합니다. 명함 제가 드렸는데 주식회사 TQ 소프트 소프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IT 분야라고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마이크로소프트사 하듯이 주로 이제 컴퓨터, 통신, 인터넷 이런 쪽을 이제 소프트라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인데 빌 게이츠가 좀 늦게 태어나거나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오늘날 컴퓨터가 이렇게 급속하게 사용될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회사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예요. 하드웨어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모니터, 이런 마우스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 그러고 소프트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예요. 프로그램 개발.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어쩌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반적인 기반을 만든 회사고 우리 TQ소프트는 요즘 이제 한창 유행하는 앱 프로그램 스마트폰에 보면은 각종 아이콘들이 있죠. 그게 전부 이제 앱인데 애플리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통해야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해서 플랫폼이라고도 얘기하죠. 플랫폼.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 플랫폼에 서서 기다리는 그래서 그래야 이제 기차를 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IT 분야에서도 앱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중간 어쩌면 기착지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려면 카카오 앱을 타치를 해야 열리잖아요. 그래 개인 간의 소통도 하고 단체하고도 소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Q소프트는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데 특히 이제 앱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다. 그 회사의 전체 컨셉은 뭐냐면 앱을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앱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대리운전이면 대리운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식당이면 식당에 관련된 거, 교회면 교회에 관련된 거,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업종들 하나하나마다 다 개성 있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 나가겠다. 거기에 역할을 해줄 분들을 우리는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회사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인맥을 통해서 연결하는 사람을 벤더라고 합니다. 벤더. 벤더. 이 사전에 네이버 찾아보면 유통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인이죠. 중개인. 그래서 중간 도매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데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디스트리뷰터라 해가지고 좀 어렵게 쓰는 데도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유통인이라 해서 디스트리뷰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 매개체죠. 매개, 중개인 이런 개념에 우리는 좀 색다르게 다른 회사에서 말하지 않는 단어로 씁니다. 벤더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집하는 단위가 뭐냐면 소매 대리점, 대리점을 벤더라고 한다 이렇게. 도매 대리점, 벤더.
그다음에 이제 총판 대리점, 그다음에 프라임 대리점이라 가지고 영어로는 프라임. 프라임은 이제 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이 되는. 그래서 초등학교를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제 밴드가 있는데, 소매, 도매, 총판은 프라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프라임 밴드가 되면 좀 영역이 넓고 내가 시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소매를 거쳐서 도매를 거쳐서 총판을 거쳐서 프라임 안 가도 돼요. 처음에 소매 했다가 바로 프라임 가도 되고, 도매 했다가 프라임 가도 되고, 처음부터 프라임 가도 되고.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은 자본주의다 보니까 능력에 조금, 재정이나 경제력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임은 100만 원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 소매점은 10만 원으로 진입을 해요. 도매는 30만 원 진입, 총판은 50만 원 진입인데, 자기 초기에 출발할 때 내 능력, 재정 능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프라임으로 만약에 등록했다면 이것들이 다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고 다 없어져요. 우리 이제 앱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소매점으로 들어가면 도매, 총판, 프라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남아있고, 소매만 없어지고 도매, 총판, 프라임이 남아있고, 다음에 소매에서 바로 프라임으로 갈 수도 있고, 프라임만 가면 이제 사라져요, 다 이것들이. 요거는 이제 우리 신규 등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등자는 등록한다는 등자고, 업은 영어로서 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격을 업그레이드 한다, 뭐 이런 개념이죠. 처음부터 프라임으로 등업할 수도 있고, 소매로 등업해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거는 자격에 관한 문제고, 소매를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활동량만 커지면 프라임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자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은 있지만, 요게 이제 10만 원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격 취득 조건이다. 능력은 나중에 보여주는 거. 우선 진입할 때 내가 10만 원으로 진입할 것이냐, 50만 원, 100만 원으로 진입할 것이냐, 그거는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설명을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재정 능력이 100만 원은 충분하다 하면은 처음부터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보니까 별로 뭐 마음에 안 드네 하면 10만 원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의 이제 장점은 돈이 한 푼 안 들어가더라도 이 앱 프로그램만 내가 소비자로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소비자로서도 돈 버는 거는 내가 딴 데서 돈 버니까, 공무원을 하든 뭐 선생을 하든 군인을 하든 회사원을 하든 다른 데서 나는 돈을 벌고, 여기서는 편리성만 내가 취하겠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카톡을 우리가 쓰는데 카톡에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냥 편리성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통신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런 점에서 편리성을 가져간다,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꼭 사업자, 밴드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온 앱이 땡큐 밴드라는 앱이에요. 땡큐 밴드라고 하는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지금 이제 아이폰은 앱스토어라 그러고,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를 하거든요.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무료죠. 무료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내가 편리하면 사용하고, 뭐 필요가 없으면 그냥 지우면 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업자가 되든 소비자가 되든 땡큐 밴드를 어플 설치를 해놓고 쭉 내용을 보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됐지 저절로 알 수는 없어 지금은. 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 인맥을 통해서 야 해보니까 좋더라, 돈도 되겠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7천 명이 넘었어요. 시작한 지는 작년 8월 6일 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한 10월 달까지 거의 한 11월 달까지 8, 9, 10, 11, 한 11월 달까지 좀 활성화가 싹 됐어요. 활성화 됐다가 지금 한 7천 명 정도 모집이 됐다가 그 다음 출시하려고 하는 이제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게 약간 딜레이 되면서 약간 지금 침체 국면을 맞고 새로운 해 2021년 이제 2월 달이 되면서 다시 이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어요. 항상 뭐 회사라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다가 약간의 굴곡도 있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상향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회사는 자금력이 막 대기업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뒤에서 배경이 돼주는 출자자가 있어요. 자금주가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이 없어도 이런 큰 사무실 이게 두 개거든요. 저쪽 한쪽에는 이제 개발 팀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이 조직 구성하고 이제 홍보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고 이 80평짜리 사무실을 두 개나 갖고 있어요. 바로 옆에 건물에 3차에 개발부 한 14명 정도의 프로그래머하고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지금 앱을 만들고 있는데 물건을 만드는 회사라면 제조공장이라 하잖아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유통하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앱 프로그램 그 자체가 상품이에요.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권리를 사고 판다 이런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권리금이 움직이는 거죠. 내 손에 잡히는 뭐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건 없지만 이 앱 프로그램 자체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이제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유통이라 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개념을 약간 바꿔야 돼요. 그동안에 유통이라 해서 물류 중심의 유통보다는 이제 프로그램, 우리는 앱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니까 앱 프로그램이 상품이고 그 상품을 사고 판다. 권리를 이양받았고 이양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약간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 권리금이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렇습니다. 예. 권리를 한번 사면 뭐 해지나 반품이 없어요. 뭐 내가 10만 원 내놨는데 10만 원 다시 돌려달라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일단 10만 원을 해서 소매를 했는데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확장하는지 잘 지금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가다 어쨌든 저 권리금을 더 상향하지 않으면 항상 소매점으로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면 얼마까지 벌 수 있냐면 20만 원까지 벌 수 있어요. 1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 벌 수 있고 이런 이제 약간의 규제가 있죠. 그러면 1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벌려면은 회전이 빨리 돼야 되지.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면 빨리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있는데 아니 활동력만 있으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또 30만 원 갈 수도 있죠. 30만 원이면 60만 원까지 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권리금을 내야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권리금을 가질 때마다 이걸 등업이라고 해요. 등업. 이거는 신규로 봅니다. 신규. 그런데 2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을 더 벌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매개체가 뭐냐면 돈으로 환산되는 파악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파악. 그러니까 이 파악이 없으면 돈도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파업이 하나의 우리끼리 사용하는 환전용 화폐 단위예요. 우리나라는 원화잖아요. 근데 땡큐 안에서 TQ 안에서는 파업이다. 예. 근데 이 1파업은 우리는 5,000원으로 정해놨어요. 유동적인 게 아니라 고정 환율로 5,000원이다. 그러면 처음에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으면 등업을 하면 전산에서 20만 원어치를 가져갈 수 있는 40파업이 생겨요. 40파업이 탁 올라붙어요. 내 그 전산에, 내 지갑에. 예.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올 때마다 파업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만약에 10만 원에 40파업을 받았는데 돈이 들어오면서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들어오면은 파업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5천 원씩 계산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을 계속 벌려면은 충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등업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충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20만 원을 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격이 10만 원짜리 자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만 원어치밖에 못 사는 거죠. 충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면 이제 30만 원짜리로 권리를 바꿀 수가 있고, 자꾸 이제 시장이 커지면 내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전산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전산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뭐를 보면 되나? 나는 돈하고 팝만 보면 돼요.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념을 약간 바꿔야 된다. 물건이 아니다, 권리다라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모든 그 행위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앱으로 다 전환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미장원에 가는 행위는 우리가 뭐 현장에 가지 않으면 머리를 못 깎잖아요. 뭐 이용사가 미용사가 내 집에 와서 깎아주든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마트인데 이마트도 현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마트 쇼핑몰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기로 전부 모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대면 비접촉 시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엄청 앞당겨지잖아요. 사실 이런 매장, 이런 그 교육장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촬영도 하고 있지만 촬영한 내용을 그냥 보면 되거든요. SNS를 통해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걸 녹화를 하는데, 녹화해서 지금 실시간이에요. 지금 실시간 TV로 되고 있어요. 하는데 이 시간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장을 해놨다가 또 이제 뿌리게 되면 또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과거에는 농경사회, 산업화 사회 전부 오프라인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머리를 감는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밥 먹는 것도 현장에 가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은행 일을 본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서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제 적재적소에 맞도록 앱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겠다. 그거를 내가 이제 미리 그 정보를 알고 내가 먼저 참여해서 새로운 앱이 나올 때마다 내 걸로 만들어서 주변에 퍼뜨려서 거기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소득의 재원은 뭐냐? 소비자들이 일으키는 매출. 만약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매출이에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앱을 통해서 연동이 되거든. 연결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다. 모든 생활 수단을 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한 일정 부분이 나하고 연결이 된다.
시장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혹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봤죠. 한 번도 주문 안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요기요, 배달통, 네.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해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앱 플랫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렸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와서 이용을 하느냐면 가맹점 주인, 배달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 네. 족발 사장,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짜장면집 이런 사람들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려놔요. 옛날에는 전화로 막 스티커 보내면은 스티커 보고 전화해가지고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앱이 그 역할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앱 속에서 결제까지 다 해버려요. 전화를 할 필요가 없이 위치가 다 나오니까. 그 앱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년 전에 그 회사가 1억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1억을. 1억 자본금이었는데 2019년도 말에 독일의 어떤 회사에 이게 팔렸어요. 이 앱 시스템이. 물건도 아니요. 공장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이 앱 시스템이 팔렸어. 얼마에 팔렸냐면 5조에 팔렸어. 5조. 1억 자본금이 10년 만에 5조가 됐다는 거죠. 5조면 얼마? 5만 배, 5만 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몰랐지. 이렇게 시장이 커질 줄은. 그냥 편리성, 전화로 하던 걸 앱으로 했다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회사가 이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제가 자주 거론하는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주식이 하나 5천원짜리였어요. 5천원짜리가 불과 50년 만에 700배 올랐어요. 350만원. 한 주에 350만원까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다 놀랐거든요. 이게 50년 걸렸어요. 5천원짜리 주식이 350만원짜리 가는데 50년 걸리는데 이 회사는 1억짜리가 5조로 바뀌는데 불과 1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공장도 없고 직원들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도 이 시스템, 앱 시스템이 가치가 이만큼 커졌더라.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 TQ 소프트의 컨셉도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끊임없이 생활 속에 필요한 앱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땡큐 밴드라고 하는 거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게 이제 밥 먹듯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밥 먹듯이라는 말은 뭐 열심히 자주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애들 보고도 밥 먹듯이 공부해라.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밥 먹듯이 해라 하면은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인데 밥 먹듯이라고 하는 이제 앱이 하나 개발이 됐어요. 뭐든지 밥 먹듯이 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는 이제 600만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가맹점. 우리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이발소도 하고 식당도 하고 뭐 노래방도 하고 뭐 당구장도 하고 PC방도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가게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맹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용카드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밥도 먹고 옷도 사고 뭐 이렇게 행위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밥 먹듯이라는 앱을 홍보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하고 관계를 맺어요.
처음에 만든 땡큐 밴드는 밴드가 밴드를 모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밴드가 되고 이렇게 권리금을 가져와서 내가 먼저 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내용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앱이 땡큐 밴드 앱이고 요거는 이제 밥 먹듯이는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나하고 관계를 맺어요. 이 관계를 맺는 게 소득이라는 거지. 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더 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렇다. 그러면 밴드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밴드가 밴드를 모집한다.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선임 밴드예요. 이제 정현주님이 선임 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이 설명을 들어보고 나도 밴드 할래 하면은 후임 밴드가 되는 거예요. 선임 밴드로서 후임 밴드를 소개를 하면 이제 그분이 등업을 하잖아요. 등업을 하면 즉시 실시간으로 그 수수료가 지급이 돼요. 전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보험, 저도 보험도 했지만 보험 같은 거는 마감이 월말 마감이거든. 월말 마감해서 그 다음 달 20일 날 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전달 1일부터 계산하면 50일이 걸리잖아요. 내 수당 받는데. 근데 여기는 1초도 안 돼서 그냥 수수료가 나가버려요. 그게 우리 회사의 최대한 장점이죠. 뭐 마감이 언제 되고 뭐 정산을 언제 해서 그 다음에 언제 지급한다 이런 게 없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 바로 상위 그 밴드한테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단계로 올라가 거의 다단계가 되는데 우리는 딱 그 소개한 사람하고의 관계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단계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개 마케팅이지 다단계 마케팅. 시장을 넓힌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시장을 넓힌다는 의미가 제가 이제 동생 밑에 제가 했다. 제가 또 한다라고 자. 그러면 동생한테 무슨 땡큐 밴드를 통해서 시장을 키울 수도 있고 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밴드를 넓혀가는 것도 시장을 키우는 거고 네. 이 사람도 각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한 것이 나한테 다 연계가 돼요. 다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기법이 들어있어요. 근데 일반 다단계는 피해를 많이 주는 다단계,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피해 의식이 없다. 똑같이 내가 가맹점을 하나 만들었어. 우리 집 미장원에 내가 장볼로 다니는 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미장원 그 사람한테도 손님을 많이 몰아주거나 매상을 올려주는 역할이 되겠어.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는데 거기 내 말대로 거기가 이 밥 먹듯이 앱을 깔아가지고 막 하니까 거기서 그전보다 매출이 올랐어. 20% 30%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 원장님한테는. 그 원장님은 나를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뭐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말이 피해만 준다면은 뭐 안 되겠지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매상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밥 먹듯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함으로써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이 소개한 언니한테 주어진다. 이게 이제 시장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넓힌다는 의미는 자 지금은 땡큐 밴드를 모집해서 시장을 넓혀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밥 먹듯이라는 앱이 나와가지고 이걸 소개하니까 그 미장원이나 아니면 옷가게나 뭐 노래방이나 뭐 식당이나 어디든지 이걸 사용하니까 매상이 올라가. 그 매상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수수료가 나와요. 그건 제가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 안 하지만 전체를 설명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을 넓혀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음에 나올 앱이 뭐냐면 쇼핑몰 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상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앱들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은 회사가 미리 정해서 쭉쭉쭉 나갈 거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만들어진 앱을 나는 활용만 하면 된다. 회사가 기획을 다 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먼저 가야 될지 지금 교회 앱도 만들고 있거든요.
교회나 성당이나 불당이나 이런 종교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앱 시장이 계속 커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밥 먹듯이 해서 쇼핑몰 앱으로 이제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요거 이제 다음에 나올 앱인데 쇼핑몰에는 어떤 쇼핑몰들이 있나 이미 나와 있는 유명 쇼핑몰들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11번가, G마켓, 옥션, 그죠? 그 다음에 뭐 쿠팡, 위메프, 또 뭐 홈플러스, 뭐 이마트 많잖아.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도 있거든. 그런 데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천만 가지잖아요. 가전제품도 있을 수 있고 건강식품도 있을 수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냄비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거 라면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미역이라든지 수산물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를 납품하는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통로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나는 옥션에서도 내가 내 물건 팔려나간다. 11번가에도 나는 물건을 내놓는다. 뭐 SK 쇼핑몰에도 내가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통로가 많을수록 유통업자들은 좋잖아요. 근데 다 거기에 수수료를 내요. 저도 옥션에서 물건을 중고 노트북을 팔아봤는데 물건이 팔리면 나한테 돈 주기 전에 자기네들 수수료를 떼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다 소비자한테 그럼 소비자가 100만 원 샀어. 근데 옥션에서 나한테 얼마를 주냐면 12% 떼어줘요. 88만 원만 주는 거야. 그 나머지 이제 12%를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플랫폼 제공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죠. 자기네들도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나는 옥션을 통해서 손쉽게 팔았다는 거죠.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은 통로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기 땡큐 쇼핑몰이다라고 만약에 이제 이름을 아직 안 지었는데 나올 때 이름 짓겠지만 만약에 땡큐 쇼핑몰이다 하면은 여기도 당신이 딴 데 납품하는 걸 여기도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마케팅 기법은 뭐냐면 회사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 회사는 수수료를 안 받지만 한 10% 정도 어차피 당신은 다른 쇼핑몰에도 납품하면 10% 정도 떼잖냐. 그 떼는 거를 우리 회사에 주지 말고 고객한테 주라. 고객한테. 고객한테 준다는 그 약속만 하면 우리가 당신 물건 올려줄게. 근데 기존에 있는 유명 쇼핑몰들은 고객한테 주는 게 없어요. 준다 해도 아주 미미하게 주지. 뭐 0.2%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10%를 받았다면 10%를 고객한테 한 5% 정도 풀고 5% 정도는 이 쇼핑몰에 연결한 벤더한테 한 4% 정도 배당을 해주고 그러면 그 상품이 잘 팔리는 상품이라면 팔릴 때마다 나한테 4% 내지 예? 그 정도의 수수료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소개 한번 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내가 라면 아주 잘 나가는 뭐 신라면을 납품하는 사람을 만약에 내가 소개를 해서 그 입점을 시켰다. 그러면 신라면이 팔려 나갈 때마다 매출의 한 3, 4% 정도는 내가 계속 받을 수 있다. 전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 거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쿠팡에 그 납품을 하잖아요. 예. 그 납품하는 분이 내 고객이다. 예, 그러면 그분이 그 납품하는데 그분 이름으로 뭘 어떻게 해서 그분한테 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물건 하나 예. 좋아하는 물건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팔았다. 예, 뭐 이제 예를 들면 청소기를 하나 팔았다. 청소기를 하나 팔았다. 청소기를 네. 팔면 예. 가격을 한 10만 원으로 정해놨다고 칩시다. 10만 원. 그럼 근데 소비자가 납품하는 게 개인이 납품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도 많죠. 개인이요. 그럼요. 개인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예. 쿠팡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많이 팔고 싶은 사람 누구겠어요? 납품업자겠죠. 유통업자. 그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
저는 옥션에다가 중고 노트북을 팔아봤어요. 20만 원에 팔아봤는데 20만 원 팔리면 거기서 12%를 떼요. 소비자는 20만 원에 샀어. 에스크로 제도가 있어갖고 나한테 돈을 바로 안 줍니다. 옥션에서 돈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 고객도 옥션에 결제를 하지 나한테 결제를 안 해줘요. 그럼 밥 먹듯이 그분이 납품업자가 밥 먹듯이 하고 그 회원이라 그래서 그 벤더라 그래서 밴드는 아니죠. 그 사람은 밴드가 아니고 그 사람은 단순히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인데 유통업자가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유통업자가 만약에 땡큐 쇼핑몰을 내가 소개를 해줬다면 네. 나는 밴드잖아요. 네. 밴드가 네, 네, 유통업자한테 네. 예, 예. 내가 소개를 했어. 이 땡큐 쇼핑몰을. 이렇게 3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밴드가 유통업자한테 야 여기다 올려라. 당신 물건을 여기다 올려라. 그럼 올리는 데는 이 사람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 쇼핑몰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자기 물건 올리면 돼 그냥. 올렸는데 이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들어와서 샀어. 그죠? 아, 이제 알겠어. 그 아시겠죠? 땡큐 쇼핑몰에 이제 뭐 쿠팡이 뭐가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납품하는 사람들하고 네네. 밴드하고는 달라요. 밴드는 우리들이 사업자로서 밴드고 그쵸, 그쵸.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고. 예. 그러면 이 유통하는 사람은 어느 쇼핑몰이든지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럼 팔리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야.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아직 쇼핑몰 이름도 없어. 네. 이름도 없지만 통로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래 올려볼게. 그리고 내가 역할을 했잖아. 나하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신 믿고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했는데 자기가 한테 돈 빠지는 거는 똑같이 빠지는데 물건은 여기서 더 잘 팔리는 거요. 왜? 소비자가 알아 이제. 소비자가 아 땡큐 쇼핑몰에 가니까 나한테 캐시백이 많이 되네. 다른 데는 안 주는데 유명 쇼핑몰에서는 안 주는 걸 여기서는 준다 이게. 물건도 똑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배송도 빠르다 뭐 이래 되면은 소비자들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옮기거든 여기저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는 만약에 10% 12%를 고객한테 준다면은 그 고객이 또 나한테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땡큐 쇼핑몰이 훨씬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내가 시장을 넓혀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앱이 A 앱, B 앱, C 앱, D 앱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올 때마다 이 앱을 전부 내가 다 운용한다라고 보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앱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올 2021년도 안으로 계획은 20개 정도의 앱이 시장에 나올 거다라고 지금 우리 기획을 잡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그럼 첫 술에 배 부르리라.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서 내가 시장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유통업자가 아니지만 내가 가게를 가진 소상인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번다. 그 가맹점마다 나한테 주는 돈은 미약하지만 만약에 하루에 1,000원씩 준다. 나한테. 그러면 한 가맹점에서 한 달이면 3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 3만 원 나오는 가맹점이 내가 한 10개 했다.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 연금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쇼핑몰에 납품하는 사람들을 내가 뭐 인맥이 닿든 안 닿든 내 나름대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 물건 하나 팔릴 때 나한테 100원이 떨어진다. 100원이 떨어진데 만약에 하루에 100개가 팔렸다. 그럼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이 30일이면 30만 원. 그런 식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회사에서는 마케팅을 전개를 해줘요. 이렇게. 그럼 우리들은 내가 자격취득을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최고 많이 하는 게 100만 원이 끝이라. 내가 두 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전화번호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번호가 자기 아이디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펀드식으로 막 내가 10구자 한다, 100구자 한다 그게 안 돼요. 시스템상 한 사람이 한 구자밖에 안 돼. 전화번호 한. 만약에 내가 전화번호가 2개라면 2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 예. 그래서 막 그 매출을 막 크게 유도를 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당신이 돈을 많이 넣고 싶어도 100만 원 이상은 없다. 제도 자체가 없어. 예. 근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10만 원은 있어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앱을 전부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좀 이따가 이제 교회 앱이 나오면 교회 앱은 또 어디에 쓰느냐 하면 교회가 뭐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교회는 많은 사업자들이 와요. 거기에 신앙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장사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횟집을 한다. 노래방을 한다. 옷가게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요. 와서 사람들 간에 교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버는 돈에 대해서 또 11조도 교회에 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인맥이 넓어지고 좋은 거는 나누게 되거든. 특히나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도 돈을 받고 지출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딱 우리가 만들어줘요. 교회에. 한 달에 얼마씩 교무금을 내겠다, 뭐 11조를 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그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서류 정리가 할 수가 있다. 서류 정리를. 아주 편리하게. 그런 그 필요한 내용들을 앱 속에 만들어 주거든. 그리고 특히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19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인증. 요즘 어디를 가시더라도 QR 꺼내가지고 QR을 찍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면 QR 안 되면 손으로 적어라. 그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소까지는 안 적어도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 개인 정보 유출도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뭐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니까 지금 전화번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인 정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함부로 써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적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엉터리로 적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코로나 인증을 통해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 동선을 확인해야 되는데 동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확진자가 걸리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누구랑 같이 있었는가를 찾아내가지고 빨리 확진자를 막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위치가 GPS로 잡혀요. 위치 추적에 의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A 식당에 있다. A 식당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앱 속에 코로나19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와서 A 식당을 찾아요. 내가 있는 위치를 확대하면 나오거든. 위치를 잡아서 확대하면 A 식당이 나왔다. 그러면 A 식당에 내가 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터치를 하고 코로나19 인증이라는 보탄을 딱 누르면 나는 그냥 동선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기록이 이 가맹점 A 식당 주인한테 가맹점 주인한테 탁 신호가 가요.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우리 가게에 왔던 손님이다. 그 손님이 전화번호가 010-XXXX의1957이다.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는 통신사는 알고 있지만 가맹점 주인은 이걸 활용할 수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번호를 가진 사람이 우리 식당에 왔었다 라는 건 알잖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뭐 줄 서가지고 QR 찾아가 사진 찍고
뭐 수기로 뭘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수기 작성이 볼펜도 앞에 확진자가 사용했는지 안 되는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뭐 소독제로 닦고 한다 한들 그럴 필요가 없다. 내 스마트폰에서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타치만 하면은 바로 인정돼 버리고 동선 확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도 들어갈 때 뭐 카메라에 사진 찍고 수기로 작성하고 온도 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해도 된다. 우리 앱은 밥 먹듯이 앱부터 이제 그게 나와요. 밥 먹듯이 앱 딱 들어가면은 내가 위치를 딱 잡으면 물론 이제 그 가맹점 주인이 등록을 해야만 나타나겠죠. 우리 앱에는 등록 안 한 가맹점은 안 나타나.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고객은 가맹점 주인한테 아니 여기는 왜 이런 걸 안 했어요? 불편한데요? 다른 데 가보니까 이게 돼 있던데 이러면 그 가맹점 주인이 그래요? 어디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도 깔아야 되겠네. 그럼 고객이 가맹점 주인한테 연결해주고 또 가맹점 주인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고객들한테 우리 집에는 QR이나 수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듯이 앱 깔아서 우리 가게를 찾아서 타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순식간에 퍼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예배당 들어가서 자기 편한 자리에 앉아서 앱에 타치만 하세요. 그러면 모든 동선 확인이 끝나버립니다. 요즘 교회에서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잡한 QR을 찾거나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 앱은 순식간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에 갔던 여러 명의 가맹점 주인들이 뭐 옷도 팔고 노래방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너무 편리하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이게 또 확산이 확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앱을 이제 이렇게 하려면 저런 식으로 등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소비자는 무조건 공짜죠. 소비자는. 근데 우리가 돈을 벌려면 밴드를 해야 돈을 버니까 밴드한테만 자격을 주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소비만 하면 되는 것이고 편리성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 입장에서도 일단은 요거 코로나19 인정 때문에 편리하죠.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들어가는데 자기네가 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을 나열할 수가 있죠. 만약에 짜장면집이면 중국집이면 짜장면도 있고 우동도 있고 뭐 탕수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메뉴를 올려서 자기 페이지 홈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폰 페이지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 우리 회사 우리 가게를 알리는 하나의 전단지, 사라지지 않는 전단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전단지 하나 만들어서 뿌리려면요 한 30만 원 들어가요. 한 년에 8,000장. 전단지 8,000장 뿌리는데 이게 거의 다 쓰레기로 다 들어가죠. 대부분이. 또 뿌리는 또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알바비 써 하루에 뭐 3만 원, 4만 원 주고 알바비를 써가면서 뿌리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냐 이게. 이거 한번 뿌리는데 30만 원 정도 들어요. 인쇄비하고 뿌리는 비용하고 계산해보면 한 30만 원 들어가는데 이런 그래도 이런 걸 해야 좀 속이 시원하거든. 아 홍보했다. 손님 이제 오겠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는데 다 소용없는 일들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써라. 이런 코로나 인증도 그냥 쓰고 또 직원들 출퇴근도 또 체크가 돼요. 이게. 직원들 출퇴근도 체크가 되고 이런 거 다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네. 홍보 역할을 하는 전단지로도 쓰고 다 쓰다. 그 대신에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 집에 오는 고객한테 한 서비스만 해주라.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한테 매상의 한 10% 정도만 서비스 해라. 우리 회사에는 안 줘도 된다.
우리 회사에는 안 줘도 되니, 똑같이 아까 쇼핑몰처럼 우리 회사에는 안 줘도 되니 당신 집에 온 손님들한테 뭔가 베풀어라.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기본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가게 주인 입장에서 야, 이 10,000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1,000원을 줘야 된다고? 야, 그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10,000원이 들어올 때까지의 역할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10,000원이 들어올 때까지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역할이 인정이 되면 고객한테 베풀어라 이 뜻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줘야 되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 그것이 이제 장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식당 같은 거 보면 많이 퍼주는 가게가 돈을 엄청 벌어요. 일단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홍보고 광고인데 이벤트고. 그런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왜 줘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은 들어올 때까지는 무슨 수단으로 해서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과정이 필요한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못 벌고 엄청난 차이점이야. 보세요. 우리 가끔씩 보면은 막 퍼주는 데 있어요. 밥도 그냥 무제한 무라, 뭐또 무라,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막 손님이 버글버글해. 그런데 뭐 이벤트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면 재료도 신선하지가 않아요. 응?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막 해야 맛이 더 있거든. 요리를 좀 못해도. 근데 이틀씩 3일씩 묵힌 재료를 가지고 하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고 막 돌았던 반찬 다시 재생이가 나오고. 예? 나는 반찬을 많이 주는 가게는 안 가요. 왜냐면 분명히 재생하는 거거든. 다른 사람 먹고 남은 거 섞어가지고 막 주기 때문에 차라리 깔끔하게 접시를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적게 주는 데가 더 깔끔하고 기분이 좋다. 많이 준다고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괜히 기분만 나빠요. 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을 끌어들이는가 이게 대한 연구를 안 해요. 그저 뭐 목 좋고 뭐 맛만 좋으면 되지 뭐 이런 사고방식인데 절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분위기도 있고 예의도 있고 음식도 깔끔하고 모든 그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5%는 성공하고 15%는 유지고 80%는 망한다. 2년 안에 망할 확률이 80%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케팅을 몰라. 우리 같이 자 회사에서는 받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한테 서비스만 좀 잘해 주십시오. 그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써보니 아니 지난달보다 이달이 10% 올랐네 매출이. 그 다음 달에 보니까 20% 올랐네.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막 매상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더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당첨금 시스템도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결제를 할 때 그 영수증 번호가 있어요. 영수증의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끝자리가 만약에 맞았다. 7이고 맞았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지금 걸려있는 당첨금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뭐 이런 그 플랜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앱에서 보고 야, 이 집에 지금 만약에 가면은 20만 원 당첨금이 걸리가 있다. 야, 이 집에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20만 원 누가 주는 거예요? 가맹점 주인이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근데 거기에 본인이 만약에 10%를 내놨다면 10% 중에
일부분은 누적이 돼요. 자기가 내놨던 돈에서 다시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벤트로 고객들한테 뭔가 이 뇌리에 탁 꼽히는 걸 주면은 아 이왕에 먹을 거 여기 가면 20만 원 오늘 저녁에 잘하면은 먹는 거 공짜에다가 돈까지 생길 수 있다. 로또가 왜 부모님이 1년에 한 주에 로또가 500억에서 600억이 달려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사행 심리가 다 조금씩은 있거든. 혹시 하나 여기 가가지고 만약에 대버리면 20만 원 생기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금 재밌게 짜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앱이다.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앱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당첨이 됐다 하면은 당첨된 사실을 앱에 팝으로 띄워. 팝이 딱 열리는 순간 예를 들어서 왕십리의 어떤 식당에서 누가 10만 원짜리 하나 당첨됐다. 축하해 줍시다. 뭐 짝짝짝짝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앱 깐 사람은 다 볼 거 아니야. 야, 이거 왕십리 가서 하면 됐다. 이거 뭐 그로디지털에 어느 업체에서 어느 여기서 누나 홀딱 거기서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나 당첨됐다. 이러면 누구나 막 밥 먹듯이 막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밥 먹듯이 깔았나? 밥 먹듯이 깔았나? 밥 먹듯이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집의 장사를 밥 먹듯이 앱에 가입된 가맹점은 다 장사가 잘 되도록 우리가 이벤트를 기획하고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어디서 돈을 버느냐? 회사는 벤더들이 가져갈 때, 벤더들이 돈을 벌어갈 때, 벤더들이 가져가는 돈의 10%를 회사가 스스로 가져가요. 벤더가 만약에 10만 원 가져갔다. 그럼 그 중에 만 원을 회사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 실질적인 수입은 거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벤더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벤더가 벤더를 모집할 때 수입이 생기고, 벤더가 가맹점을 모집했을 때 가맹점에서 고객이 일으키는 매출의 일정 부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쇼핑몰 마찬가지. 쇼핑몰에 내가 그 납품업자를 소개했다면 그 사람이 물건이 팔릴 때마다 나한테 수수료가 들어오고, 그 수수료가 들어올 때 회사에서는 우리 TQ 소프트에서는 벤더 수입의 10%를 가져가.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회 앱 나오죠. 교회도 우리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교무금이나 11조나 뭐 이제 그 주일마다 들어온 주일 헌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정 부분을 약속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하고 내가 연결을 해서 그 앱을 거기에 소개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소득이 나한테 또 올라오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맹점들이 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연쇄적으로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소매 대리점 그 벤더가 네. 그 밥 먹듯이 가맹점에서 매출을 일으켰다. 예. 그러면 어떠한 이득이 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10%를 만약에 가맹점 주인이 책정을 했잖아요. 예. 가맹점 주인이 책정하는 난이 있어요. 예. 그럼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만약에 5%, 예. 현금을 했을 때는 10%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치면 예. 이 정산이 될 때 실시간으로 소득이 벤더한테 와요. 어떻게 오느냐? 만약에 10%를 책정했다면 그 매출을 일으킨 고객한테 10%의 절반 5%가 가요. 매출 일으킨 고객은 또 예. 와요? 예. 만약에 10%가 2,000원이다. 2,000원의 절반 1,000원은 고객 그 매장을 이용한 예. 고객한테 주고 나머지 5% 있잖아요. 예. 나머지 5% 중에서 4%가 벤더한테 가요. 벤더한테. 소개한 벤더. 그 다음에 1%는 이 매상을 올린 사람을 소개한 사람.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네. 야, 내가 여기 가게에서 내가
소비 생활을 했더니 나한테 이런 포인트가 들어왔어. 그러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옷가게도 마찬가지고 당구장, 노래방 다 마찬가지예요. 야, 여기 가니까 밥 먹듯이 깔려 있더라. 니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 그래서 밴드들은 만약에 4%라고 하면 2,000원에 4%면 2, 4, 8, 800원이잖아요. 이 800원이 실시간으로 내 통장으로 돈이 돌아버린다. 그럼 매상이 크면 자 2만 원 먹었을 때 2,000원인데 만약에 그 집 횟집이라 10만 원치 먹었어. 10만 원에 10%면 만 원인데 만 원에 40%면 4,000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 어쨌든 결국 밴드들은 그러면 가맹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밴드들도 소비자예요. 네, 그렇죠. 밴드는 주업이지만 소비 생활은 내가 이 TQ 소프트에서 만든 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은 전부 내 소비처가 되는 거죠. 어떤 업종을 마련하고 먹는 집도 소고기 집이 있고 또 닭고기 집도 있고 돼지고기 집도 있고 수산물 집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또 뭐 배달 음식 중에서도 피자니 뭐 족발이니 뭐 순대니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미장원도 있죠, PC방도 있죠, 노래방도 있죠, 당구장도 있죠. 업종이 얼마나 그 600만 군데를 하잖아요. 600만 군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다단계 방판 뭐 이런 것처럼 돈 벌 사람들만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참 그 시장이 좁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우리는 가능하면은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렇다고 소비자를 막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는 가맹점이나 쇼핑몰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고객을 모집하는 거고 우리들은 단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 모집하고 또는 밴드가 밴드를 모집하는. 근데 밴드가 밴드 모집하는 건 아마 무한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팝이라고 얘기했죠. 팝. 네. 돈으로 바꾸는 환전용 팝. 화폐 단위가 우리 팝인데 그 팝을 이걸 제한을 해요. 제한을. 무한정 발행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한 2천만 개 정도 2천만 개 정도로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면 2천만 개 이후에는 발행을 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거래소가 생겨요. 팝 거래소. 코인 거래소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코인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에서 실시간 사용되는 팝 거래소를 우리가 팝 스토어라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팝에 대한 가치를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팝이 하나에 5,000원이 아니라 6,000원도 되고 7,000원도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시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우리는 팝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 내 팝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팝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살 데가 없어. 거래소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팝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팝이 지금 말하는 코인처럼 그렇게 유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식이나 코인처럼 이 회사에서 유통되는 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값을 올려갈 수 있다. 그래서 회사만 오래 가주라. 그런데 오래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앱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이 계속 커져 나갈 거니까. 또 지금 우리 1시간 됐어요. 너무 오래 하면 이거 또 이
한 시간 아직 안 돼서 5분 남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할 거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촬영 너무 오래 가면 이또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끝내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네. 받는 걸로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전산을 끄겠습니다. 네. 저 TV는.